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우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스코비2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폐렴 합병증과 대책입니다. 요즘은 그 건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덕택이죠. 1969년 윌리엄 스튜어트 서전 제너럴이 전염병은 이제 끝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엎기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서 홍콩을 거쳐서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30여 개 국가로 확산이 돼가지고 8,439명 환자가 생겨서 812명이 사망하는 약 10% 정도는 사망률을 보여서 이걸 사스라고 WHO에서 얘기를 했죠. 그 뒤에서 2015년에는 바레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농작물 일을 하다 귀국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에서 유행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머스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모를 폐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코비드-19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그 에이즈가 1983년에 발견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새로운 질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1993년 한타바이러스 폐 질환이 우리 그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우리나라 이호환 교수가 발견한 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원인으로 밝혀졌고 1996년에는 광우병이 또 휘몰아쳤고요. 그 뒤에서 조류 독감이 97년에 발생했고 그 2003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밝혀진 사스가 있었고 2012년에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코비드-19 우한 폐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병태 생리는 물론 상기도 감기 증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하기도 폐렴에 더 잘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스에 비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하기도에 더 침범을 잘한다. 그리고 설사 같은 증상이 좀 드물어서 소화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거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대표적인 인터루킨 1이라든지 인터루킨 6, 인터페론 감마, 또 MCP1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염증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서 폐렴에서 폐혈성 쇼크까지 일으켜서 운명하게 하는 그런 경과를 지니게 하는 중요한 병태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한 가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는 그거에 반하는 TH2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0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스하고 좀 달라서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치료할지 또는 거꾸로 역으로 될지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데는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 에이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체 그 CD4 세포에 있는 수용체를 HIV 바이러스가 이렇게 똑같이 천생연분으로 닮아서 열쇠하고 자물쇠처럼 붙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주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우리 몸 세포에 있는 ACE2라는 그 리셉터하고 수용체하고 딱 달라붙습니다. 실제로 우리 JKMS 우리나라 잡지에 보고된 우리나라 환자인데 1월 22일 날 그 열하고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 선별진료소에 가서 그 RT-PCR로 5일 만에 4일 만에 확진을 받고 그 뒤로 3, 4일 만에 열이 오르면서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칼레트랄, 로피나비R, 리토나비R을 투약을 했고 그 결과 점차 그 확진 검사가 음성으로 돼가며 회복되는 그런 경과를 보인 환자였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는 거의 초기에는 깨끗한데 약간 의심될 만한, 물론 이쪽은 그 원래 있던 질환이고요. 그에 비해서 엑스레이가 조금 2, 3일 지나서 나빠지면 CT는 상당히 더 악화되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만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임상상은 경증 감염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도 감염이 없을 거라고 또는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엑스레이 CT를 촬영하면 폐렴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호흡곤 점차 중해지고 호흡곤란까지 일어나서 폐혈증이 생기고, 폐혈증에서 쇼까지 발생하면은 거의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과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 독감, 독한 감기가 독감은 아닙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라이노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독감은 증상이 이런 기침, 발열, 콧물가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 몸살, 이런 전신 증상이 훨씬 더 심해서 이게 독감이죠. 그 독감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는데, 폐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이런 전신 증상 내지는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폐렴 증상이 상당히 조기에 발병합니다. 물론 폐렴 구균에 대해서는 백신이 있지만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없죠. 그래서 임상 증상은 합병증이 없는 가벼운 병서부터 증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폐렴이 CT에 보이고, 거기서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객담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열이 더 악화되고 호흡이 점차 힘들어지는 중증 폐렴에서 호흡 곤란증으로 넘어가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관, 폐뿐 아니라 콩팥, 심장, 신장 다 망가지는 폐혈증이 나오고, 그 다음엔 더 이상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폐혈성 쇼증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합병증은 호흡 부전이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그 인공호흡기를 빨리 합병증 없이 하려면 가능하면 자발적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 진정제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합병증의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예방 그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폐렴되는 거는 위치를 반누움 자세로 유지를 하거나 환자마다 새로운 인공호흡기를 써서 가능한 인공호흡기 회로를 써서 폐렴이 병발하지 않도록 하고, 점차 길어지게 되면 환자에서 정맥혈전증이 생깁니다. 그 정맥혈전증을 저분진이나 헤파린 같은 약물적 예방요법을 써서 예방하고, 특히 혈류 감염이 생기는데 혈류 감염은 무균 삽입을 카테터를 무균 삽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런 것들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욕창이 생기는데 욕창은 체위를 변경해서 가능하면 빨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과거의 경험, 사스에서 또는 메르스에서 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를 추천하고, 특히 그런 모든 사람에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다 항바이러스를 투여할 거냐? 그건 아니고, 폐렴이 중증 어느 정도 이상의 폐렴이 생기는 경우, 중증도 이상의 고령자, 또 만성병자, 면역 저하자 등에서 항바이러스제는 처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칼레트라라고 하는 HIV 치료제는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 때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왔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카인을 쓰는 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클로카인이 없어서 하이드록시 클로카인을 대체로 쓰는데, 하이드록시 클로카인이 클로카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할을 할지 그거는 아직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콩고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추가가 됐던 렘데시비어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임상 연구 중이고요.
또 칼레트라하고 인터페론을 병합하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 그 칼레트라 인터페론 병합제에다가 심한 경우는 류바비린도 추가로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복한 사람들에서 혈장을 써서 그 효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실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의 혈장을 얼마만한 용량으로 어떤 그 정맥으로 줄 건지 경구용으로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고, 면역 글로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쓰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써본 그 중국 환자들한테 투여했는데 별로 경과가 호전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서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독감 치료제인 유라미니데이즈 이니비터 이런 것들도 그 효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나 칼레트라는 하루 2번 쓰고, 리바비린은 하루에 2~3번 인터페론 감마하고 칼레트라 병용해서 쓰는 걸 추천하고 있고, 크로카인은 하루 2번, 또 그 외에도 아비돌이라는 약을 하루 3번 정도 경구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예방주사는 아직도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여러 유전공학자, 기초의학자들의 덕택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놈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코로나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돌기의 구조식을 알아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이걸 예를 붙였는데, 이거에 대한 그 유전자 지도를 거쳐서 이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예방 주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다시 한번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는 수용체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인데, 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하고 유사하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게 하면은 붙어서 제대로 증식을 못하는, 그 복제가 멈추고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말하는 치료제를 갖다 만들 수 있고요. 요 수용체를 또 변경시킨 그런 예방 그 백신을 만들면 이걸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그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초기에 40명 정도 있을 때 이런 정도로 해서 했는데, 곧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7,000명 정도로 확 늘어서 지금은 병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경과는 현재까지 학자들이 3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좀 비관적인, 끝없이 반복되거나 그나마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조금 약해져서 여름에는 좀 덜하다가 겨울에 다시 찾아오는 계절성 독감처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하는 이유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4가지 이런 것들은 이미 감기의 원인으로 인체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에서 퍼져서 팬데믹하게 되고 매년 이렇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런 3가지 가능성 중에서 비관적인 걸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논문에서는 앓고 회복된 사람에서도 뚜렷한 면역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비관적인 얘기를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낙관적으로는 소멸될 거다. 그 얘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 박쥐에서 생긴 거고, 그 DNA 구조가 80% 일치하는데 격리를 하고 여행을 제한하고 이런 그 지식을 캠페인을 하고 공항 등에서 검역을 해서 1년여 만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는 감소했다, 소멸됐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이라도 그런 다 여러 가지 제재를 같이 해서 소멸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대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게, 사스는 증상이 나야
감염 물질을 감염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또 사스에 비해서는 코로나19가 덜 폭발적으로 감염을 시킨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소멸하는데 반하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훨씬 더 우리가 두 번째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세계적인 회사 5가운데에서 이미 백신 개발에 나섰고 이 중에 몇 회사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백신만 된다면 우리가 또한 방어 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확산 예측 모델도 하버드대학의 그 예방의학 교실에 있는 립스치 교수나 우리 카이스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가라앉을 거다 하는 근거를 내놓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코로나2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스나 메르스처럼 넘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감염수는 이미 벌써 이제 8, 9만, 10만 가까이 되고 유럽에서도 이태리나 불란서 땅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고 이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는 비말 접촉을 해서 되고 있고 잠복기는 4 내지 7일인데 최대 2주 정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인지 못한 가벼운 증상이라든지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 사례가 존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예방의학적으로 또는 확산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로 같습니다. 대개 2명 정도에 퍼뜨리는 걸로 계산되고 있고 메르스는 그거에 비해서 0.5명, 사스는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은 중국 전체에서는 2% 정도, 우리에서는 한 0.5%로 측정이 되는데 대개 60대 이상이 사망했고 수직 감염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RT-PCR로 다 하고 있고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임상 시험 중이거나 또는 쓰고 있고 예방 백신은 지금 개발이 곧 돼서 하지만 임상에 이용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코로나19 폐렴 합병증과 그 대책을 요약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